전쟁이 끝났어도 일본인들을 본토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일제시대 동안 조선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서 모은 돈을 가져갈 수 없다면 그냥 이 땅에 남아 그대로 살겠다는 일본인도 많았다. 그들은 패전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아온 조선인들에게 일본인이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그나마 남한에 있던 일본인들은 다행이었지만 북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귀환 과정을 지옥의 탈출이라 말할 정도였다. 일본 남성들에게서는 노동력을 착출했고 일본 여성들은 성노예로 부려먹었다. 당시 소련군은 2차 대전에서 받은 피해를 복구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점령지였던 북한, 만주, 다롄 등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곤드레 만들에 취한 조선 남자 몇 명이 우리를 빙 둘러쌌다. 자기들을 만족시킬 만한 여자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다가 누구라도 눈에 하나 띄면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귀를 찢을 듯한 여자들의 비명이 허공에 메아리 쳤다. 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방금 전 들으신 내용은 1986년 출판된 대나무숲 저 멀리서라는 책의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요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의 저자 요코 카와시마 위킨스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6년간 복역한 일본 전범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전소설 요코 이야기에서 자신은 아오모리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 북쪽의 나나미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던 요코 카와시마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자 식민지인 조선에서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피난민이 됩니다. 역시 피난민이 되어 일본군과 한국인 양쪽을 피해 다니고 있던 그녀의 오빠 히데요는 군수공장에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은 서울, 부산을 거쳐 페리를 타고 일본으로 귀환할 때까지 엄청난 위협과 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요코와 그녀의 언니 코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후쿠오카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자랐던 교토까지 여행하게 됩니다. 교토에 도착한 뒤 어머니는 조부모가 있는 아오모리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러 떠나고 다시 교토로 돌아온 어머니는 요코에게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이미 폭격으로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요코에게 전하고는 곧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몇 달 후 요코와 코, 히데요는 마이즈루에서 모두 다시 만나게 되고 히데요는 그가 어떻게 북조선에서 탈출해서 일본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코 이야기를 집필한 요코는 미국에서 동양의 안네 프랑크, 키모노를 입은 천사 등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요코 이야기는 1986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고 1986년 미국 여문학교사위원회 교사가 선정한 좋은 책을 수상했고 1999년 보스턴 퍼블릭 라이브러리 추천도서로 선정됐습니다. 2006년에는 뉴욕과 매사추세츠 일대 공립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는 등 미국의 많은 초중학교에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알고 있듯이 요코 이야기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설은 2차 대전 직후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로부터 갖은 만행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저자 요코가 살았던 함경북도 나남은 추운 지방이라서 아열대 식물인 대나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책의 제목이 대나무숲 저 멀리서이고 표지에는 대나무 숲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부터 거짓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요코의 증언과는 달리 1945년 7월 한반도에서 미군의 폭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코 이야기에서는 미군의 폭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코는 이 반론에 대해서 나는 미군기가 나남을 폭격했다고 쓰지 않았어요. 미군기 세대가 머리 위를 지나는 걸 봤다고 쓴 것일 뿐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 곳곳에서는 미군의 폭격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과 변명이 말이 안 되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코 가족을 뒤쫓았다는 인민군은 194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민군은 1948년에 창설됐습니다. 네 번째,
서울에서 무차별적인 일본인에 대한 보복과 여성들에 대한 강간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직후 미군 사령부는 한국에 진입하기 전까지 일본군에게 무장 해제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본의 치안 유지력은 9월 9일 미국이 진주하고 난 뒤에야 해제됐습니다. 요코 일행이 이미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난 뒤의 일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일본군의 치안 아래 안전하게 한국을 떠난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한국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인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요코의 소설이 의혹투성이인 것이 드러나자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2005년 731 부대의 잔혹상을 고발한 인간성에 대한 저주를 출판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생체 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군 731 부대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작가 바렌블라트는 요코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렌블라트는 요코의 기자회견장에서 요코의 책이 허구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요코의 책에서 가장 큰 잘못은 피억압자와 억압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거꾸로 묘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요코의 아버지가 731 부대 고위 간부일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요코의 아버지가 731 부대 간부였을 가능성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UCLA에서 공부한 바렌블라트는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생화학 무기 개발 계획을 폭로하는 글을 꾸준히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코 이야기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소설에서는 한국인들이 무자비한 악마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나먼 나라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한국계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미국에서도 요코 이야기 퇴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들며 허보은 양으로 시작된 한인 학생들의 수업 거부까지 불사한 항의로 2006년을 시작으로 미국의 독서 교재로 활용되던 요코 이야기는 퇴출당하게 됩니다. 요코 이야기는 문학동네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출판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으로 결국 2007년 출판을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문학동네는 전범의 딸이 쓴 책이라서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지은이가 부친의 행적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소설을 썼다면 그것은 자전소설을 표방하는 이 작품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기록한 요코 이야기를 둘러싼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자 요코는 책에 쓰여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까지 요코를 지원하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요코는 직접 여러 학교에 초청 강연을 다니고 있고 일본인들이 각급 학교에 교재로 채택하도록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적어지고 일본 정부의 로비까지 더해져서 2012년을 기점으로 요코 이야기를 채택하는 미국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민들이 이를 저지하고는 있지만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코 이야기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요코의 거짓 이야기입니다. 저자 요코는 미국으로 건너가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서 영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요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